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요즘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78원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은 거의 뭐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외환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고가 4288억 불이고요. 뭐 더 많은 적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뭐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수출이 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한 7천억 불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7천억 불을 살짝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수출 상황이 이렇게 좋진 않았는데 하여튼 7천억 불을 살짝 상회할 것 같습니다. 수입은 한 6,300억 불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무역 수지가 한 700억 불, 경상 수지도 뭐 1000에서 한 1100억 불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환율은 제 예상으로는 한 1,3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반짝 오른 적은 있었지만은 이제 구조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에 사실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부진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커졌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세 기업이 사실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매크로 이코노미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수출이 잘 되면 무역 수지도 흑자가 되고요. 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으면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도 증가하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수출이 잘 안 되면 무역 수지도 나빠지고 또 이제 주식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그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율이 오버슈팅 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또 24년 11월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관세가 이제 현실화될 거에 대한 우려로 환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12월에는 또 계엄도 있었죠. 또 계엄 때문에 또 불안해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며 환율이 또 오르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거는 무역 흑자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로 무역 흑자 대부분이 현지에 재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국민연금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으로부터의 달러 수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제 개미들이 국내 증시에는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서학개미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개미들의 미국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율이 이렇습니다. 하여튼 2022년 전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그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23년부터 점진적으로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이렇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결국 뭐 트럼프 관세 영향이 크죠.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관세가 타결은 됐지만 사실 이제 원래부터 좀 트럼프가 황당한 요구를 했고요. 그게 일시불로 달라든 거를 우리가 그 외환 때문에 못 준다 그랬더니 이제 할부로 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원래 요구보다는 뭐 개선된 상황이지만
사실 원래부터 좀 무리하고 황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사실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달러 수요가 더 많으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구매력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구매력도 우리나라 원화가 구매력이 좋지 않은 게 뭐 최근에 몇 년간에 걸쳐서 하여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제 전체의 고비용 구조가 된 거죠. 결국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원화의 구매력이 이제 하락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그 환율 상승은 저는 여기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무역 수지도 괜찮고 경상 수지도 양호합니다. 근데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있죠. 이것도 사실은 한은이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서 하여튼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통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항상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간 오히려 한국 금리가 더 낮아졌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성장률도 낮고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 쪽으로 간 거고, 미국은 경제도 좋고 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를 유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한국의 기준금리가 2.5%고 미국이 이제 4%죠.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금리 높은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달러 수요를 일으키고 있고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채권이나 주식은 그렇게 이제 쉬운 투자는 아닙니다. 근데 뭐 그냥 증권사에 맡겨놓으면 이제 RP를 투자해 주거든요. 근데 RP 금리만 하더라도 한국은 1.95%, 미국은 3.35%입니다. 제가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환율만 좋다면 저도 다 달러로 바꿔서 미국 RP 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자금이 자꾸 이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게 이제 달러 수요로 이어지는 거죠. 또 주식시장도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한국 주식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도 더 높고, 물론 요건 이제 최근만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한국이 더 성장률이 높았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고, 또 미국에 좋은 주식이 많습니다. 뭐 M7을 비롯해서 하여튼 AI주도 많이 있고요. 또 배당주도 많이 있고, 뭐 그 외에 바이오주 등 성장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넓고, 처음에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두려움으로 봤었는데 사실 한국 주식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개미들도 미국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그냥 미국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한국 주식 안 하고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게 또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 FDI도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지금은 어, 트럼프 관세랑 또 트럼프의 강요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트럼프가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도 그 달러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재투자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단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 여행 갈 때 환전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드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이 해외 유학 중이신 분들은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해외 유학하고 있는 분들은 그 외화 예금을 들으셔서 미리미리 쌀 때 환전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나 뭐 하여튼 외화 예금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보내면 됩니다. 요즘은 뭐 누구나 그 외화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IMF 때 유학을 했는데 제가 IMF 제가 이제 떠나고 한 달 후에 IMF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지금 상황이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훨씬 더 어려웠죠. 지금은 뭐 상황이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도 그때랑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외환보유고나 국제수지 같은 거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화도 별로 없었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가 국제수지도 계속 적자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IMF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IMF 같은 상황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들도 나름대로 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